일단 한동훈, 저격수, 나경원 배신자 떨어뜨리러 출마했다. 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배신자 누구죠? 여기서는 한동훈이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 이정희 그때 그 진보당인가요, 정의당인가요? 거기 뭐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마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근데 그것과 이제 결이 다르게 이것은 제가 해석한 겁니다. 나경원 의원의 말을 배신자 떨어뜨리러 출마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잠시 후에 제가 멘트를 소개해 드릴 텐데 사실상 그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어제 오늘 벌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상현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었는데 오늘 그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포기한 거죠. 오늘 원래 15일 그러니까 내일 10시 국회 앞에서 청년들과 간단한 만남을 갖고 10시 30분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정을 일단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 쪽에서는 윤상현 의원은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이번 대선에 불출마를 결심하셨고 반명연대, 반이재명 연대를 결성하는 물꼬를 트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윤상현 의원이 글을 썼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 이유는 오직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을 막고 체제 탄핵이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대한민국에 뿌려내린 검은 카르텔 세력에 맞서 누군가는 저항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나 어떠한 권력에 대한 욕심은 눈꼽만큼도 없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그래서 잠시 한번 출마를 생각을 해봤지만은 일단 접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 이재명 연대를 결성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것도 양쪽의 기세가 아주 세게 올라가는 쌍수, 양수, 그러니까 한독수, 김문수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그렇게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드롭을 했죠. 대선 후보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것도 결국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이 나오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세가 못 따라간다. 한독수 이 기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 김문수를 비롯한 국민의힘 전체. 그러니까 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처음에는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나중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했죠. 그런 스탠스로는 이 기세를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해서 드롭을 했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불출마 선언을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불출마가 아니고 경선 불참여 선언을 했습니다. 경선 불참여. 이것은 일종의 또 뭔가 노림수가 있는 거죠. 경선에는 나가지 않되 나중에 삥 둘러가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그 후보하고 한독수 대행이 단일화할 때 같이 끼어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까지 나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굉장히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한독수 대행이야.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밖에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추대를 하고 영입을 하는 상황이니까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물론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본인들은 1차, 2차, 3차 해서 올라가는데 결승점에 딱 가니까는 누군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정당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초비상시국 이재명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 국민의힘 경선 주자들이 좀 감수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정도 뭐냐면은 어쨌든 될 사람을 내세워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경선에서 가서 이기고 1등을 한 사람이 한독수와 단일화에서도 한독수를 제쳐버리면은 그러면 엄청난 또 시너지 효과가 생기죠. 그런 것까지 다 이제 감안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부당함은 있어도 그냥 뚫고 나가야 된다. 자, 가령 이런 거죠. 한독수 왜 대선 후보 대선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왜 선수를 떼느냐. 이러면 좌파에서 벌써 비판을 하기 시작하죠. 워낙 비상 상황이고 또
그럼 이재명은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나중에 그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바로 대법원 확정 판결되면 물러서야 되는 대혼란을 일으킬 그 사람이 지금 출마를 하는데 왜 이 심판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이게 나라가 엉망될 것 같아서 비상 상황이니까는 출마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큰 틀에서 큰 통 안에서 놓고 보면은 이 경선 주자들이 지금 이것은 좀 말이 안 된다. 한독수가 이따가 중간에 들어오는 거 그렇지만은 이걸 감수를 하고 만약에 그래서 한독수가 단일화해서 단일 후보가 되면은 더 크게 이 성산이 높아지니까 이재명을 상대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말이 좀 조금 옆으로 갔는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유승민이 일단 경선 불참이지 대선 불출마는 아니다 이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언론사에 나 대선 불참 선언한 게 아니고 대선 불출마 선언한 게 아니고 경선에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면서 다시 추가 자료도 막 보내고 그랬습니다. 언론에서 처음에 대선 불출마로 이렇게 기사를 처음에 보내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뭔가 나중에 그쪽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지 뭐 그 포석을 놓고 있는 것이죠. 유승민 쪽에서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3번의 여론조사가 있죠. 그 4강을 뽑는 데는 100% 국민 여론조사, 2강을 뽑는 데는 그 50대 50, 그리고 최종 후보를 뽑는 데 50대 50, 모든 3번의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응답자에게 다 설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해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아니면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그 응답한 응답자만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이 됩니다. 민주당 지지자, 조국당 지지자, 이준석 당 지지자 여기는 다 빼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사람들을 집어넣으면 역선택이 돼서 나중에 좌파가 좋아하는 좌파 입맛에 맞는 후보가 선출이 돼버리면은 그럼 좌파 입맛에 맞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됐는데 좌파에서 이재명이 출마를 하고 좌파 입맛에 맞는 후보하고 이재명 가령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 선출이 돼서 이재명하고 본선에서 맞붙으면은 그러니까 유승민을 선택을 했던 이 민주당 지지자가 유승민을 안 찍겠죠. 이재명 찍겠죠. 그게 이제 역선택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었는데 여기에 유승민이 반발해서 나 그러면 국민경선 참여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국민의힘 후보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게 국민의힘 후보가 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지지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중도 확장 어쩌고 하면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후보가 되고 나서 중도 확장이든지 뭐지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후보 가 50% 들어오는 거 국민의힘 당원들이 당비를 내는 책임 당원들이 50% 들어오는 그걸 나 못하겠다. 전부 다 일반 국민으로 해.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참여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리얼미터가 오늘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는데 참 이게 그대로 역선택을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 리얼미터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 자, 유승민이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14.3%로 받아가지고 김문수 전 장관 17.8%에 이어서 2위입니다. 2위 전체. 그러니까 거기는 유권자가 민주당 지지자도 들어가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들어가 있고 중도층도 들어가 있고 다 있는 거기서는 2위입니다. 왜 2등을 했느냐. 민주당 지지자들이 확 밀어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그 응답자만 가지고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유승민은 이 적합도가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유승민 적합도는 1.8%.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1.8%의 지지만 받는다는 겁니다. 전체 다 하면은 이 14.3%를 받는데 이게 바로
역선택이 딱 있다는 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상황이죠. 이 지지층 변화에 따라서 격차가 무려 12.5%포인트나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대로 역선택 방지 조항 없이 하면은 유승민이 1위 아니면 2위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100%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유승민 후보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는 본인은 그렇게 해야지 중도 확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자가 유승민을 막 다 찍어가지고 그 여론조사에서 설문에 응해가지고 유승민 떡 만들어 놓고 여기서 자기들 당에서 이재명 떡 나가면 본선에서 이재명 찍지 유승민 안 찍죠. 자, 그 위험성 때문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집어넣은 것이고 이 유승민이 무소속 단독 출마하거나 제3세대 출마 중 어떤 형태로 출마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은 이번 대선에서 큰 변수는 되지 않는다. 나중에 만약에 빅텐트를 칠 때 그러니까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고대에서 빅텐트를 칠 때 그때 유승민이 밖에 나가서 어쨌든 탈당을 해야 되죠.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려면은 밖에 나가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 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있으면은 그 빅텐트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뭐 1%도 기록 못하는 뭐 그런 정도라면은 큰 변수는 되지 못한다. 유승민이 당을 떠났어. 그때 당을 떠난 적이 있었죠. 바로 8년 전에 그 바른정당 그 장례에서 나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당을 떠나서는 나가지 않고 같이 하려고 하다가 본인에게 너무 불리하니까는 이제 다시 나가서 다른 길을 모색을 하려는 자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홍준표 오늘 정식으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직 사퇴를 했죠. 출마 선언을 했는데 홍준표 쪽에 사람이 좀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친윤 쪽에서 물론 김문수 장관 그리고 이 한덕수 총리를 출마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사람들이 또 오늘 박수영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원래 이제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접었죠. 너무 당 안에서 박해는 한덕수 총리 출마를 막 권유하는 단체 성명을 발표를 하고 하면은 부담이 좀 더 다른 경선 주자들이 부담이 생기니까 접었는데 오늘 박수영 의원이 거기 앞장서서 이제 교합을 하고 있는데 박수영 의원의 말에 따르면은 전체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죠. 딱 절반 54명이 한덕수 출마를 권유하는 거기에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발표는 지금 안 했는데 서명을 하려고 했다는 건지 어쨌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딱 절반 108명의 절반 54명이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친윤이 여기저기 나눠지는 거죠. 친윤이 그렇게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권유하는 쪽도 있고 또 김문수 전 장관에게 또 많이 가 있죠. 그리고 홍준표 쪽에 몇 사람이 갔습니다. 홍준표는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재명에게 대통령까지 내주면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이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계엄 사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리가 된 만큼 이재명도 심판을 하고 사법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계엄의 한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이재명이죠.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 결정을 하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예산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있었다. 그거 국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충분히 느낄만 했다. 이렇게까지 인정을 했죠. 인정을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을 했는데 그렇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했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의 잘못을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런 처벌도 안 받았죠. 그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만 파면이 됐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선거밖에 없는 거죠. 선거를 국민이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준표 출마를 했고 이 친윤 의원들이 누가 갔느냐 하면은 홍준표 경선 캠프 총괄상황본부장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 명단을 쭉 발표를 했습니다. 이 홍준표 쪽에 주로 이제 대구 경북의 의원들이 좀 많은 것이 눈길을 겁니다. 대구시장을 지내서 그런지 친윤계로 알려진 이철규, 추경호, 김상훈, 조배숙, 박덕흠, 윤영석, 김정재, 구자건, 이인선, 박성민, 강대식, 백종현, 김대식, 김희상, 인요한, 조성한 꽤 많네요. 한 20명 되는데 자 그래서 친윤계는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쪽으로 지금 각자 갈라지는 이런 상황이고 오늘 이채로운 것이 유동규 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가 홍준표의 출마 선언장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당선되면 저는 꽃게밥이 될 것이다. 꽃게밥. 그때 연평도 꽃게밥. 이재명이 이야기했었죠. 이재명이 당선되면 저는 꽃게밥이 될 것이다. 자기 최측근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무자비한 이재명에게 인권이 있겠느냐. 제가 이재명 진영에 있을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홍준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 혼술 설문에서 홍준표 그리고 나경원의 출마에 대한 이 인식도 같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국근의 혼술 유튜브 홈페이지에 지금 설문조사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홍준표, 나경원 후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오늘 한동훈 오늘 계속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저격수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지난번 전당대회 한동훈이 그때 뽑힌 그 전당대회에서도 나경원, 원희룡 이 두 사람이 한동훈을 집중 공격을 했었죠. 그때 정면 충돌을 했는데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이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한동훈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어제 채널A 인터뷰에서 이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은 제가 지금 나온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도발을 했습니다. 먼저. 왜 계엄 상황이 이렇게 탄핵까지 됐느냐. 계엄하고 난 이후에. 처음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108명이 다 뭉치면 통과가 안 되죠. 몇 명이 이탈을 했지만 막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의를 했을 때 한동훈이 돌았었죠. 탄핵 찬성 쪽으로 돌았었죠. 그래서 결국은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가는 길을 열어준 사람이 한동훈이죠.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 한동훈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지금 탄핵 반대에 최전선에 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재차 들고 나온 것인데 오늘도 YTN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김문수 전 장관하고 같이 햄버거 미팅을 했었죠. 그 이야기가 질문이 나오니까 나경원 의원이 가급적 다른 후보와 좋은 자리 이렇게 자리가 있으면 같이 할 생각이다. 그런데 어떤 후보는 아니다. 제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후보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진행자가 한동훈이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한동훈과 함께하는 것은 좀 그렇다. 이렇게 또 다시 한동훈을 직격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을 우리 당이 탄핵하는 역사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탄핵을 선동을 했다. 한동훈이 탄핵을 선동을 했다. 그전에는 유승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죠. 같은 진영 안에서. 이번에는 똑같이 같은 진영 안에서 한동훈이 앞장을 섰기 때문에 한동훈이 탄핵을 선동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한동훈도 페이스북에 또 해서 그러면 본인이 페이스북에 나경원 의원 그런 인터뷰를 갈무리한 캡처한 사진과 함께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통진당 후보의 TV 토론 화면을 포스팅했는데 그냥 포스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정희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출마했다. 저는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막 역풍을 맞았죠. 그때 엄청난 역풍을 맞았는데 그걸 아마 그렇게 하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렇게 이 나경원 그 의원에게 일종의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 포스팅을 그 캡처를 한 것 같은데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완전히 다른 진영, 통진당 진영, 그 진영과의 이야기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서 같은 안에 있는데 안에서 이 어떻게 배신자 같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배신자 프레임을 지금 쓰고 있는 그 상황이어서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